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군 차임입니다. 7단원 확률단원의 마지막 연습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7단원이 끝나면 이제 8단원부터 11단원 마지막까지가 통계예요. 통계는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 가장 덜 수학적인, 수학스럽지 않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뭔가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이 통계일 텐데, 실제로 통계가 확률하고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하나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 과정으로 가면은 통계는 또 다른 하나의 독특한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의 어떤 파트가 한 4개 정도 나눠지거든요. 뭐 대수, 해석, 기하, 통계 이러면서 이제 통계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 통계학이 굉장히 사실 문과스러운 과목이고 인문학적인 과목이고, 실제로 통계학과가 문과인 인문학 계열에 있는 학교들도 과거에 꽤 있었고, 뭐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통계는 통계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십시오. 확률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통계는 통계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배우는 요 마지막 7단원이 이제 확률과 통계의 긴 여정의 어떤 종착역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7단원 마무리 잘 하시고 8단원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죠? 7단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볼륨도 굉장히 컸었고, 필수 예제가 무려 17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제일 처음에 조건부 확률 배웠었고, 확률의 독립종속에 대한 내용도 배웠었고, 마지막에 독립시행의 확률도 배웠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자잘한 이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단연코 조건부 확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고등과정에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확률하고는 좀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딱 뛰어넘고 나면은 또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문제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7단원 내용이 31번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4페이지가 있고요. 아마 정석 단일 단원 분량 중에서는 문제 제일 많을 텐데, 그렇다고 또 어렵지는 않거든요. 하나씩 잘 정리를 하면서 모두 내 것으로 만들고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또 날아가 봅시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합이 9 이상일 때 A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조건부 확률 문제죠. 맞습니까? 합이 9 이상이라는 상황이 먼저 일어났어. 이거 그냥 다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합이 9가 되는 방법은 3,6, 4,5, 5,4, 6,3. 합이 10이 되는 상황은 4,6, 5,5, 6,4. 합이 12 되려면요 5,6, 6,5. 합이 12가 되려면요 6,6. 이런 상황이 일단은 합이 6 이상, 9 이상이 되는 상황 전체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A가 4 이하인 거니까 A가 4 이하인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정답은 10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건부 확률을 쓴 게 아니야. 그냥 문제가 뭐예요? 합이 9 이상인 상황을 싹 써본 거야. 10가지밖에 안 돼. 그 중에서 A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니까 이하일 구해보니까 3가지밖에 안 돼. 10분의 3. 이게 답인데, 이걸 이제 조건부 확률로도 풀 수가 있지요. P, B바 A를 구하시면 얘가 PA분의 PA 교집합 B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합이 9 이상이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A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9 이상일 확률을 쓰는 거죠. 얼마입니까? 36분의 10 방금 구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합이 9 이상이면서 A도 4 이하일 확률을 여기 쓰는 겁니다. 36분의 합이 9 이상이면서 A가 4 이하가 돼야 돼. 여기 있네.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니까 36분의 3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그 다음 7-2번. 집합 X가 1, 2, 3, 4였을 때 집합 Y가 1, 2, 3으로의 함수가 있다. F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함수가 I랑 J 중에 J가 크면은 함수 값은 J가 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 이 함수의 치역이 집합 Y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먼저 일어났어. 이거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까? 우리 중복조합 할 때 했었잖아, 우리가. 그지? 함수가 1, 2, 3, 4가 있고 x가 있고 y가 1, 2, 3이 있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거나 같아진 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일단 뭐부터 계산하냐면은 문제에서 요거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x에서 y로의 함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기는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3가지니까 한마디로 81가지입니다. 81가지. 중에서 이 앞에 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나요? 몇 가지가 되나요? 이것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대응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 2, 3이 선택되면은 1은 1로, 2도 1로, 3은 2로, 4는 3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1, 1, 3이 선택되면은 1은 1로, 2도 1로, 3도 1로, 4는 3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1, 2, 3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위에서부터 대응시키면은 문제의 조건 만족하는 대응 방법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바로 정답은 여기가 3H4입니다. 조심할 건 4H3과 3H4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대응될 녀석을 4번 선택하는 거예요. 4회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그림은 1, 2, 3이 대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치역이 집합 y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치역이 집합 y가 되려면은 이거는 1은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4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치역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뭐 4가 2로 가면서 3이 대응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2나 3 중에 적어도 하나가 2에 대응돼야 돼요. 둘 다 대응돼도 되고 또는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도 상관없고. 되겠습니까? 네,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81분의 1은 1로, 4는 4로. 그러면서 2하고 3 중에 적어도 하나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2가 2로 가면 3은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이 2로 가면 2는 1로 가거나 2는 2로 가도 되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도 2로 3은 3으로가 2번 카운트가 돼 있죠. 다시 2가 있고 3이 있으면 걔가 대응되는 방법이 2가 2로 가면 3이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만약에 2로 가면은 얘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는데 이 2가 2번 카운트 돼 있으니까 총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지고 3H4가 얼마입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니까 6C4니까 15. 15분의 3을 하시면 정답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조건부 확률임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 수험생들은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 수로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방금 했듯이 3H4야. 이거 분해 이 안에서 문제에서 치역이 집합 y일 확률 방법해 보니까 3가지여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꼭 B바 A는 짬점점 이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7-3번. 스칼라십이네. 하여튼 이렇게 생긴 문자를 한 개씩 쓴 11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씩 4장의 카드를 뽑아서 나열할 때 SHIP가 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봤더니 S가 2개가 있어요. S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S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도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H도 2개가 있습니다. I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P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총 11장 카드 중에서 이 11장의 카드 중에서 이렇게 지금 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얘가 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는 그러니까 확률 문제 풀 때는 모두 다른 것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앞에 기억납니까? 같건 다르건 각각의 이 S하고 I가 등장할 출현 빈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고려한 방법은 S1, S2, H1, H2와 같이 모두 다른 11개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4개를 배려한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11개 가능하죠. 그 다음은 10개, 그 다음은 9개, 그 다음은 8개. 분해. 그 다음 제일 처음에 S가 들어간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H가 들어가는 것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I는 한 가지, P도 한 가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없애면 값이 2가 되고요.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180, 180이니까 1980인가요? 1980분의 1 되겠습니다. 이거 뭐 조건부 확률도 아니고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3개 있다고 한다. 불량품을 발견할 때까지 임의로 1개씩 차례로 검사를 하는데 5번째로 뽑은 제품이 마지막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런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있는데 이때가 불량품이야. 마지막 불량품이야. 그렇게 될 확률은. 그럼 이 앞에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앞에가. 10개 중에 불량품이 3개가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불량품이라면 이 안에는 불량품이 2개, 양품이 2개. 양품이란 말은 제대로 된 물건이라는 뜻이야. 불양품은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양품이 아니라는 뜻인 거야.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뭐예요? 현재 지금 10개가 있는 상태에서 불량품 2개, 양품 2개 뽑는 방법은 10 컨비네이션 4 중에서 불량품은 3개 중에 2개를 뽑고 양품은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렇게 된 상황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앞에 수학적 확률을 했었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된 상황하고 이렇게 생긴 상황은 서로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거 사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7-3번도 확률의 곱셈 정리고요. 이것도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연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얼마입니까? 현재 이 상태는 공이 6개가 남아있고 제품이 6개가 남아있고 불량품이 1개 남아있으니 곱하기 6분의 1 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불량품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거는?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10 컨비네이션 4는 10, 9, 8, 7 나누기 4, 3, 2, 1 곱하기 6 여기는 3C는 3, 7C는 2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7, 3, 21이고 또 3 이렇게 약분 되겠습니다. 됐고요. 4, 2, 8이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이니까 20분의 1. 계산은 간단하네요. 됐죠? 자, 다음. 기본표 문제는 풀만합니다.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사건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고 사건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 질문이 PB를 구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A하고 B는 서로 배반이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겹치는 게 아니란 뜻인 거야. 그리고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란 뜻은 C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C가 이렇게겠지. 근데 이 A하고 C가 서로 독립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인 거죠.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하면 요 AC 교집합의 확률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요거는요.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 이해되겠죠? 질문에서 P A 합집합 B가 0.8이야. 이거 더하면 0.8이고요. A 교집합 C가 0.3이니까 0.3이라는 뜻입니다. PC가 0.5입니다. 0.5니까 PC가 0.5란 말은 이거 A하고 C가 독립이니까 자, 쌤이 PA를 X라고 놓게 되면은, P의 A 교집합 C는 문제에서 0.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 값은 X 곱하기 0.5하고 똑같아요. PA 곱하기 PC 하면은 PA 교집합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얼마입니까? X는 0.6이 됩니다. 그래서 0.6이야. 그러면 PA가 0.6이라는 뜻이 0.3이니까 여기가 0.3이라는 뜻인 거죠. 그럼 PB가 얼마입니까? A 합집합 B가 0.8이니까 여기가 PB가 여기가 0.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랑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독립정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PB는 0.2. 왜냐면 PB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0.2. 되겠죠? 자, 그 다음. 독립종속을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 그러니까 항상 보너스 공식이 있습니다. P의 A 교집합 B를 구하시면은 PA 구하고 PB 구하고 이게 바로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 했을 때 PA가 0.2, PA 합집합 B가 0.6일 때 PA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이야. PA 구하고 PB 구하면 나머지 싹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PA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PB를
X라고 하면은 PA 합집합 B는 뭡니까?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독립인 상황은 PA 교집합 B가 항상 이거기 때문에 여기가 X고 여기 0.2니까 이가 0.2X가 되어서 0.8X 더하기 0.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0.6이므로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0.5가 뭐야? PA가 되는 거야. PB가 되는 PB. PB. 네, 그래서 PB는 0.5. 그 다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자 이게 A고 B예요. PA 교집합 B가 얼마입니까 방금? 0.8X였잖아. 이게 0.4, 0.4. 근데 PB가 문제에서 0.5였으니까 0.1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P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이 값이 only A를 물어봤습니까? 이 값이 only A를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 0.2x 잠깐만요. PA가 0.2 쌤이 그림 잘못 그렸나? PA가 0.2 다시 PB가 0.5야.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0.2x야. 0.2x. 근데 x가 0.5니까 이 값이 0.1 미안해. 그 다음에 이 값은 당연히 0.4. 근데 문제가 P의 0.2가 여기 또 0.1인 거죠. 그 질문이 뭐예요? only A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0.1. 자, 그 다음 PA가 0.4 이게 0.2였을 때 PA 합chấp B 똑같아요. 독립이니까 무조건 PB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면은 A, B라고 치면은 PA가 0.4 그러면 PB를 또 똑같아요. X라고 놓게 되면은 PA 교집합 B가 0.4X가 되는 거야. 이 값이 0.4X. 근데 문제에서 PA 교집합 B 여집합 0.2란 말은 여기가 0.2란 뜻이잖아요. 여기 P only A 부분이 0.2란 뜻이니까 0.2에다가 0.4X를 더하면 이 값이 0.4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얼마입니까? 0.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가 PB야. PB 0.5입니다. 아까 똑같네. 그럼 P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B에다가 only A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이 값이 0.5였으니까 0.5, 0.2다 하니까 0.7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0.8이고 PB바 A.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PB바 A나 그냥 PB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PB가 0.3, 이게 0.8이었을 때 PA 합집합 B를 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PA부터 미지수 X로 놓습니다. 그러면 PA 교집합 B가 뭡니까? 0.3X가 됩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이게 A, 얘가 B. 자, 얘가 뭡니까?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니까 A 바깥쪽, B 바깥쪽의 합집합이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이 0.8이므로 여기가 0.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바깥쪽이 0.8이니까 여기 0.2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PA 교집합 B가 0.3X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PA가 3분의 2구나. 그럼 질문이 뭐 물었습니까? PA 합집합 B니까 PA 더하기 PB. P가 문제에서 0.3이었나요? 빼기 PA 교집합 B 0.2. 이렇게 하시면은 정답은 3분의 2 더하기 0.1. 이게 10분의 1이죠. 이 값은 30으로 통분하게 되면은 20에다 3 더하니까 30분의 2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네, 넘어갑니다. 7번. 어느 회사의 직원 중 기혼 남성이 6명.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혼 남성은 20명. 기혼 여성은 그러니까 기혼, 미혼, 남성, 여성.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성, 남성, 그 다음에 기혼, 미혼,
기혼이 뭔지는 알아요. 결혼한 사람, 그리고 미혼은 결혼 안 한 사람.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근데 한자가 이제 점점 안 쓰는 추세여가지고, 그냥 너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잘. 그지? 결혼했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하여튼 기혼 남성 6명, 6명. 미혼 남성 20명, 20명. 기혼 여성 36명. 알겠습니다. 자, 잘 봐. 이 회사의 직원 중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해 선물 주기로 했다. 택한 직원이 남성인 사건과 미혼인 사건이 독립일 때 이 회사의 미혼 여성의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에서 PA랑 PB를 교집합한 게 PA 교집합 B가 그러니까 독립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이에요. PA 교집합 B가 PA랑 PB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남성인 사건. 얘가 뭡니까? 미혼인 사건. 그지? 남성인 사건과 미혼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죠. 싹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26에 36이니까 62. 62 더하기 X명이 있는 거예요. 전체에. 그럼 봐봐. 자, 남성인 확률이 얼마냐면은 62 더하기 X분의 남성이 26명이야. 26. 이게 남성인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일 확률은 62 더하기 X분의 미혼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X입니다. 이 곱한 게 뭐하고 똑같아요? 전체 사람 중에서 남성이면서 미혼을 뽑을 확률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62 더하기 X분의 남성이면서 미혼이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20.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독립이 나오면 보너스 공식을 생각하십시오.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없어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크로스로 곱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20 곱하기 62 더하기 20X는 26 곱하기 20 더하기 26X가 되고요. 요렇게 있으니까 넘어가면 얘가 6X가 되고요. 요거는 넘어가면 20으로 묶어내니까 62에서 26 빼니까 얼마예요? 36입니까? 그래서 36 곱하기 20. 이거 뭐 어차피 계산 숫자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66의 36 값이 6이 돼서 6, 22, 120명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됐죠? 다음 문제 18번. 주사위를 몇 개를 동시에 던져서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1의 눈이 나오면 A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1이 나오면 A가 이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B가 이기기로 했대요. A가 B보다 유리하게 되는 경우는 주사위를 몇 개 던졌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 던지면 A가 이길 확률은 6분의 1, B가 이길 확률은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던지면 그 둘 중에 하나만 1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세 개 던지면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점점 여러 개 던질수록 A가 이길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적어도 하나를 구하는 과정은 N개를 던졌다고 치면은 한 개 나와도 되고 두 개 나와도 되고 N개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N개 던졌을 때 적어도 한 개가 1이 나오면 A가 승리니까 그 말은 모두 1 아닌 숫자가 나오면 B가 이긴다는 뜻인 거야. 여사건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B가 이겨요? B가 이기는 경우는 모두 1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1이 아닐 확률은 뭡니까? n번 던지면 6분의 5의 n제곱 아닙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도 6분의 5, 두 번째도 6분의 5, 마지막도 6분의 5. 이렇게 되면은 B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랑 2분의 1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A가 이길 확률을 물었으니까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가 이길 확률인 거야. 모두 1의 눈이 안 나올 확률. 적어도 한 개 1의 눈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이 되겠고요. 로그 2나 로그 3 이용하는 거니까 양변에 로그를 잡아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n, 상용 로그 잡게 되면
여기 로그 6분의 5의 n제곱인데 n이 앞에 있으니까 n 로그 5 마이너스 n 로그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 값은 마이너스 로그 2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로그 5가 로그 2분의 10하고 똑같은 거니까 n으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 얼마입니까? 0.3413이고요. 마이너스 로그 2에 로그 3이니까 또 0.3413 0.4771 역시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값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0.3413이 아니지. 3010 0.3010 이렇게. 그러면은 1 빼기 0.6020 0.4771 하니까 더 해볼까요? 1 9 7 0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0.0791 곱하기 n이 마이너스 0.30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꾸니까 부등만 바뀌고요. 791분의 3010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구하게 되면은 8하고 비슷하니까 8, 4, 32니까 8, 3, 24. 그래서 3.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만족한 애는 4부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4개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어디 건지 알겠어요? 좋아요. 7-9번. 어떤 야구 선수가 투수 A와 대결할 때 안타를 칠 확률은 0.2고 투수 B랑 대결할 때 안타를 칠 확률은 0.25이다. A 선수가 투수 A랑 2회 대결한 후, 그러니까 이 선수가 투수 A랑 2번 경기를 했어. 그 다음에 순서대로 B랑 경기를 했을 때 2회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십시오. 뭐 이거는 안타 칠 확률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총 지금 3회의 대결을 하는 거지. 3회의 대결.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타고 안타면 여기는 전부 다 되는 거지. 안타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근데 여기서 안타를 이렇게 치거나 또는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안타를 1회만 치면 여기 반드시 안타를 치셔야 합니다. 2회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타네. 근데 안타치랑 0.2니까 0.2 곱하기 0.2. 그럼 뒤에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1.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 얼마입니까? 이것도 그냥 이 사실 독립시행 확률 문제거든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일일이 구해볼게요. 얘는 안타, 얘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타는 0.2, 아웃은 0.8. 그 다음엔 또 안타 0.25.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요. 그 다음은 아웃, 그 다음은 안타, 그 다음에는 0.25 또 안타. 이렇게 해서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를 한 번에 구하고 싶은 학생도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2회의 독립시행에서 문제 각각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푸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안타를 한 번, 아웃을 한 번 하려면은 이 컨비네이션 1에 안타는 한 번, 아웃은 한 번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랑 이걸 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0.25를 하시면 되겠고요. 싹 더하면 답입니다. 계산은 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자, 한 문제만 더 합시다. 10번까지. 이 확률과 통계 문제는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스스로. 그리고 강의에 대한 도움은 앞에 뭐 개념 부분은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되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모르는 것만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듣되 그 전에 미리 풀어보고 모두 듣는 것이 더 학습 효율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단원들은 너무너무 몰라. 아예 감이 안 잡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쭉 강의 듣고 다른 단원보다 복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류면체가 있습니다. 갑은 A에서 G로, 을은 G에서 A로. 그러니까 선생님 반대네. 갑은 A에서 G를 향해서 하고요. 을은 G에서부터 A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걸 모서리를 따라서 갑니다. 그랬을 때 갑과 을이 만날 확률을 구하고요. 각 갈림길에서 최단 경로를 택할 가능성은 같을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최단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이렇게 세 칸 넣는 거야. 그게 만나려면은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가야지 만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총 3칸 움직이잖아. 1칸, 2칸, 3칸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만나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가운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만나는 방법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경로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뭐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C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문제가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는 1칸 반 갔을 때밖에 못 만납니다. 반드시 같은 경로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같은 경로로. 그러면은 갑이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갑이 갈 수 있는 방법 3가지 가능해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갈림길이 생기지. 여기서는 하나, 2개의 갈림길. 여기서도 역시 하나, 2개의 갈림길. 여기서도 하나, 2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2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까지 도착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꼬린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한 가지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A에서 G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 총 6가지, 각각이 전부 다 똑같은 확률. 그러면 을이 올 때는 갑하고 똑같은 경로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인 거죠. 갑이 갈 수 있는 방법 6가지, 을이 가는 경우는 이 각각에 대해서 같을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6분의 1. 정답은 6분의 1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래도 나가서 10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번부터 이제 실력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편 문제라고 엄청 쉬운 게 아니고요. 또 실력편 문제라고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